자, 다음 개념 가보자. 자, 연속 확률 변수.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확률 변수가 특정한 값, 보통은 자연수였지, 그지? 물론 자연수가 아니고 뭐 정수일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유리수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뚝뚝뚝 끊어져 있는, 그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로 한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 확률 변수를 예를 들어서 뭐 시간으로 잡자, 몸무게로 잡자, 키로 잡자,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면 걔네들은 다 연속된 값을 가질 거란 말이지. 자, 그렇게 확률 변수가 우리가 연속된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 자, 뚝뚝 끊어져 있는 건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연속 확률 변수에서 봐봐. 이산 확률 변수랑 조금 비교를 해볼까?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를 할 때 요거를 먼저 배웠단 말이지. P, X가 될 확률에 대해서 얘를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지. 그치?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치? 일반적으로는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얘를 뭐라고 했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치? 얘를 확률 질량 함수다. 왜 용어가 있다, 얘가? 항상 의문인데,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어. 됐지? 자,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분명히 저 확률 변수 x에 관련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확률이 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여기부터. 자, 그런데 일단 의미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 연속 확률 변수는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딱 함수의 값으로 계산이 아마 안 될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관련된 뭔가 확률을 알려주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자, 그런 함수를 일단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자,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는 확률 질량 함수를 니네가 알아서 구해야 됐었지. 그치? 자, 근데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하는 건 나오진 않을 거야. 알았지? 얘에 관련된 성질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자, 어떠한 함수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주냐면, 자, 세 가지 성질이 만족이 돼야 돼. 알았지? 자, 첫 번째는, 자, 함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얘의 값을 가져줘야 돼. 근데 이건 일단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된다? X축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항상 X축보다 위쪽에서 존재해야 돼.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존재해야 돼.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자, 요 연속 확률 변수도 어쨌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주어질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범위가 주어질 거고, 물론 범위가 그냥 무한히 뻗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치? 무한대까지도 설정은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어쨌든 범위가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 전체의 범위를 우리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가정을 해보자. 알았지? 여기서 알파, 베타로 나와 있지? 자, 됐어? 자, 확률 밀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됐지? 자, 이 y는 fx라는 함수와 x 이퀄 알파라는 직선과 x 이퀄 베타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도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이 도형의 넓이가 항상 1이 나와야 돼. 됐어? 이 넓이가 항상 1이 나와야 돼. 알았지? 자, 그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A부터 X가 B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을 계산해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 확률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x 이퀄 a라는 놈하고 x 이퀄 b라는 놈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정의가 되는 경우. 됐지? 그런 경우 우리는 fx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줄게. 됐지?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 소리야. 봐봐봐. 우리가 어떠한, 됐어?
자, 어떠한 연속 확률 변수를 분석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연속 확률 변수가 0부터 4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됐지? 그러면 어떠한 함수 값이 존재할 건데 얘가 x = 0부터 x = 4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전체 확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넓이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알았지? 그래서 0부터 4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면 1이 나와야 돼, 일단 첫 번째. 됐지? 전체 범위에 대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나와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1부터 x가 2까지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1부터 2까지 얘를 자른 다음에, 됐지? 그러면 어떤 부분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이 부분의 넓이가 이 확률로 정의가 되는 경우. 됐지? 그런 경우 y는 fx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준다. 근데 y는 fx를 너네한테 당연히 구하라고는 하진 않는다. 주어진다. 알았지? 주어지니까 그거는 그냥 써먹으면 된다라는 소리야. 근데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물론 y는 fx에 뭔가를 감춰놓은 다음에 거기를 찾아봐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무슨 개념이 나오고 있어? 어쨌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지. 그러면 직선인 거는 당연히 뭐 중학생들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곡선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니? 뭘 이용하면? 적분을 이용하면. 그래서 여기서 적분이 튀어나올 거야. 알았지? 됐지? 근데 물론 확률과 통계는 문과 애들만 배우는 거니까, 그지? 이과에서 배운, 아직까지 우린 배우지 않았지만 이과에서 배울 이제 뭐 초월 적분 뭐 이런 건 안 나오고 다항함수에 관련된 적분으로는 출제될 수 있다. 까지 일단 조금 연결을 지어놓자. 됐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적분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뒤로 넘어가서 특강 한번 가보자. 특강. 자, 봐봐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자, kx에 6-x겠지? 6-x, 자, 이렇게 주어지면서, 됐지? x의 값은 0부터 6까지만을 주자, 이렇게 되어 있어. 됐지? 자, 요랬을 때 상수 k의 값을 먼저 계산을 해보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 함수랑 x = 0이랑 x = 6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몇이 나와야 돼, 무조건? 1이 나와야 돼. 전체 확률은 1이 돼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러면 그려보자, 일단 그림을. 얘는 x축과 0과 6에서 만나겠지. 그리고 k는 당연히 여기서는 양수겠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음수가 나오잖아?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수밖에 없어. 양수이면 어떻게 되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가 나오니까 떨어지면 안 된다고. 무조건 위에서만 움직여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쯤에 0이 있을 거고 여기쯤에 6이 있으면서 그래프가 2차 함수의 형태니까 요렇게 생긴 얘겠다. 됐지? 그리고 여기 부분의 넓이가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됐지? 물론 2차 함수면 6분의 공식 쓰면 넓이 나오겠지만 기억을 할 리가 없지, 그지? 자, 그냥 원칙대로 적분으로 가자. 알았지? 자, 여기 넓이를 구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6까지 정적분 때리면 되니? 맞지?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정적분 때리자. k는 그냥 밖으로 빼낼게. 귀찮으니까. k 빼내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dx를 해주면 몇이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겠지. 자, 그러면 구해보자. k에. 자, 적분은 할 줄 알지? 그지? 자,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이 나올 거고 플러스 3x 제곱이 나올 거고 얘가 0부터 6까지 움직이면 요게 1이 된다 이 소리겠네. 자, 그러면 계산하면 k에 6만 넣어보면 되지. 0은 어차피 0이니까 6 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지? 그러면 요거 지우면 2니까 36, 72, 마이너스 72가 나올 거고 여기는 그 다음에 6 넣어주면 36 곱하기 3인가? 108이 나오겠지? 자, 요게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자, 그러면 36K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K가 36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어. 36분의 1이다 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번 문제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자, 확률을 계산해보재. 0부터 x가 3까지 확률을 계산하지.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라고?
x 이퀄 0과 x 이퀄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라고. 그치? 왜 문제를 이따로 냈을까? x 이퀄 0은 0이고 x 이퀄 3은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지? 당연히 할 필요도 없이 2분의 1이겠지? 축에 대해 대칭인데 전체 넓이가 1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뭐 구하겠다라고 하자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를 하면 나올 거고, 그치? 자,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다. 됐지? 자, 밑에 거 한번 정리해볼까? 자, 정리해보자. 자, 14번 봐볼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야 되는데, 자, k에 3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야 되는데, 자, x의 값은 0부터 2까지 움직인대. 자, 이랬을 때 k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 그지? 그럼 뭐 하면 돼? 이 그래프와 x 이퀄 0과 x 이퀄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 나와야 되겠다. 됐지? 자, 물론 적분해도 상관없고, 알았지? 적분해도 상관없고, 뭐 어차피 1차라는 건 직선이니까, 그지? 나는 그냥 그림 그려서 판단할래? 상관없다. 됐지? 자, 그림 좀 그려보자. 자, 일단은 대충 그리면 돼. 알았지? 대충 그리면 돼. 자, y절, 그냥 뭐 대충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지? 기울기가 3이니까. 3k지만 k는 보통 양수일 것 같으니까 정황상 음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갖고 조금 그렇거든. 됐지?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x 이퀄 0일 거고 여기가 x 이퀄 2가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가 1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구해보자. 자, 여기는 x에 0 집어넣으면 되니까 y 값이 k가 나올 거고, 맞지? 여기는 2 집어넣으면 되니까 2, 2 집어넣으면 6, 7, 7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7k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면 얘는 사다리꼴이니까, 자, 윗변이 k이고 아랫변이 7k이고 높이가 몇인 2인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넓이는 8k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요게 1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k는 8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됐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나 이거 사다리꼴 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그냥 적분이 더 쉬울 수도 있지. 그냥 k 잡아주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 플러스 1 dx 해주면 요게 1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자, 그러면 k에 여기가 2분의 3x 제곱 더하기 x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해주면 1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되고, 그치? 그러면 k에 2 집어넣으면 몇이냐? 6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1이야 이렇게 되니까 k가 8분의 1이야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뭐 1차든 아니든 무조건 적분하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두 문제 한번 해보자. 자, 보자.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대. 자, fx는 kx라고 주어진다. 0부터 x가 1까지는, 자, 그런 다음에 k에 2-x라고 주어진다. 1부터 x가 2까지는. 됐지?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전체 범위에서 나온 거니까, 그지? 전체 범위에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이 나온다를 통해서 일단 k 값을 찾으라는 소리일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림 좀 먼저 그려보자. 어차피 1을 기점으로 잘리는 얘니까 1과 2를 기점으로 잡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어쨌든 1차 함수니까 직선일 거란 말이야. 그냥 0 넣고 1 넣은 다음에 찍 그으면 되지. 자, 0 넣으면 0일 거고 1 집어넣으면 k가 될 거니까 여기에 k라는 적표가 있어서 쭉 올라가는 얘가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1 넣으면 k가 나오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되고 2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0까지 쭉 떨어지는 얘가 나올 거야. 요렇게 생긴 그림이다. 그럼 얘의 넓이가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근데 얘의 넓이는 밑변 2, 높이 k,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지. 요게 1이 나와야 되니까 k가 일단 1이겠구나 까지는 잡을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러니까 kx는 x인 거고 1 집어넣으면 얘는 2-x인 거야. 이렇게 생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k가 아니고 뭐 1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지. 자, 요랬을 때 우리가 뭘 구하라 그랬냐면 0부터 x가 자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계산하자라고 돼 있어. 그러면 0 잡아주고 2분의 1 여기쯤이겠지. 2분의 1 잡았을 때 자 여기 넓이 구해라 이 소리가 될 거고, 그러면 좌표 구해야 되겠지.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나오겠네. 됐나? 그럼 밑변 2분의 1, 높이 2분의 1이 삼각형이잖아. 그거의 넓이는 8분의 1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마무리된다. 간단하지? 자, 두 문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두 개만 더 배우면 돼, 얘들아.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마지막 하나는 배운 거 섞어. 됐지? 자, 우리 정규분포가 뭔지 좀 봐보자. 정규분포. 자, 우리가 일단은 확률 변수 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다 라고 생각할게.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된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뭔가가 있겠지.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됐지? 자, 외울 필요 없어? 나도 몰라.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의 2 시그마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는 함수가 있대. 됐지?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때 이러한 x를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불러준다. 됐어? 정규 분포라고 불러주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보이는 상수들이 있거든. 뭐 파이. 파이는 뭔지 알지? 2. 이과는 알고 문과는 모르지만 어쨌든 무리수야. 알았지? 그거야 그거. 그 2. 자연상수.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알았지? 그랬을 때 요게 보이는 시그마 있지, 시그마. 근데 시그마는 우리 일반적으로 뭘 의미해? 표준 편차를 의미하지. 그렇지? 이 상황에서 시그마는 우리가 표준 편차를 의미하고, 그러면 여기서 m 보이지? m은 평균을 의미한다. 됐지? 그냥 요거를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 근데 어차피 이건 외우지 않아도 돼. 몰라도 돼. 됐지? 몰라도 돼. 자, 됐어 여기까지? 그랬을 때 얘를 정규분포라고 부르고,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n이라고 먼저 표현을 할 거야. 정규분포를. 그리고 여기다가 평균을 적어줄 거고, 평균에 따라서 정규분포가 변할 테니까, 그지? m에 따라서 이 함수가 변할 거 아니야? 뭐에 따라서도 변해? 시그마에 따라서도 변하는 거지? 그치? n, 시그마의 제곱. 자, 요렇게 일단 표기를 할게. 됐지? 이렇게 표기를 할게. 표기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정규분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규분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겠다라는 거는 이 확률 밀도 함수, 요 자식이 어떠한 성질을 갖는지를 파악하자는 소리가 돼. 결론은.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이 함수 내가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 자, 외우지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만 생각하자고. 알았지? 자, 일단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가. 자,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얘가 나오냐면 m을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알았지? 자, 서로 대칭인 종 모양의 그림이 나온다까지만 기억을 해둘게.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나와. m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종 모양의 그림이 나온다. 됐지? 그리고 물론 여기 뭐 최대값이 루트 2 파이 시그마 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그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 알았지? 외울 필요 없고. 자, 그런데 어쨌든 얘가 확률 밀도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실수 전체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 넓이겠지, 이 넓이. 이 전체 넓이. 자, 이 전체 넓이는 항상 몇이 나와야 돼?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1이 나와야 되지. 이거의 넓이는 항상 1이라는 성질이 생겨. 됐지? 자, 그러면 봐보자. 근데 내가 여기서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계속 변하는 거잖아. 이게 분산이 엄밀히 말하면 표준 편차 제곱을 적어놨으니까 분산. 평균과 분산이 계속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이 변하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분산이 변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일단 요것만 잡아주자. 자, 이 평균이라는 얘가 만약에 변하면은 얘가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평균이 커지면 얘가 더 오른쪽에 그리면 되고, 그지? 평균이 작아지면 얘를 좀 더 왼쪽에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평균은 결국 그래프의 모양, 위치를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평균이 클수록 오른쪽에 그려주면 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봐봐.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평균에서 1만큼 떨어져 있고 1만큼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보자.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봐. 알았지?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분산이 의미하는 게 뭐야? 3포도였지. 3포도. 퍼진 정도. 분산이 클수록 평균에서 어떻다 그랬어? 애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얘가 작을수록 어떻게 돼? 평균의 애들이 몰려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얘기는 똑같은 범위의 넓이를 계산을 했을 때, 됐어? 이쪽 평균 근처에서 넓이를 잰 게 넓이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야. 분산이 작으면. 됐지? 거기에 있을 확률이 높을 테니까. 이해돼? 그리고 똑같은 범위에서 쟀을 때 넓이가 더 작으면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낮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산포도가 크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래서 시그마가 클수록, 됐니? 시그마가 클수록 그래프는 평평해진다라고 생각해. 평평해진다. 더 퍼져 있어야 되니까. 시그마가 작을수록, 요건 알아야 돼, 얘들아. 시그마가 작을수록 그래프는 뾰족해진다라고 생각해. 얘는 뾰족해진다. 이게 맞나? 뾰족이? 자, 됐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정규분포 0,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봐라. 0,1이 있어? 됐어? 자, 그리고 정규분포 1,1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됐지? 자, 그러면 두 개의 분산이 어때? 똑같지? 그러면 모양은 어떻다고? 두 개가 똑같다고. 알았지? 모양은 똑같은 거라고. 모양은. 그러니까 만약에 0,1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가 0에 위치하고 있으면, 됐지? 얘랑 모양은 똑같다고. 모양은 똑같은데 1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 뿐이라고. 구분되니? 모양은 똑같다고? 얘를 평행이동하면 얘랑 포개진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번에는 이쪽에 정규분포가 평균은 똑같이 0인데 분산이 2분의 1로 이렇게 줄었대. 분산이 작다라는 건 애들이 모여있다라는 의미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0,1이 이렇게 생겼으면, 만약에 0,1이 뭐 한 요 정도 생겼다면, 됐어? 얘는 어떻게 된다? 이쪽에 좀 더 모여있어야 된다,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좀 더 뾰족한 형태의 그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지. 전체 넓이는 1로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가 넓어지면 이쪽은 좁아져야 되겠지. 넓이가 줄어야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된다. 됐지? 만약에 얘가 0,2가 있다. 그럼 분산이 더 줄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더 납작해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얘가 된다. 구분되니? 구분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가보자.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가 뭐 2,2의 제곱, 이러한 정규 분포가 있다고 해보자 한번. 됐어? 그러면 얘가 뭔가 그림이 뭐 요 따위로 생겨서 뭐 여기가 2인 뭐 요 따위인 얘일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집중해. 내가 이걸 구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쨌든 의미는 이거잖아. 여기 x3 잡고 여기 x4 잡아서 이거의 넓이, 이걸 계산하라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2 넣고 여기도 2 넣고 여기도 2 넣으면 뭔가 함수가 완성은 될 거고, 그치? 그 함수를 3부터 4까지 적분 때리면 넓이가 나오긴 할 거 아니야? 그걸 못 하잖아, 우리는. 그치? 그걸 못 하니까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알았지? 자, 그런데 봐봐. 얘를 이렇게 하자고. 근데 이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을 0으로 하고 분산을 1로 갖는 정규 분포도 존재하겠지. 그치? 자, 이런 예가 근데 연산이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를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불러. 정규 분포에 뭔가 표준화되어 있는 예란 소리야. 됐지? 그리고 이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주면 얘는 그러면 그림이 어쨌든 여기가 0이고 대칭형이 이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그냥 표로 줘. 계산을 해놓는다고. 알았지? 계산을 준다고.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계산해서 준다고. 0부터 3까지의 넓이를 계산해서 준다고. 됐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서 갖는 요 넓이를 얘를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면 됐니?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표를 보고 우리가 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야. 결론은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자, 어쨌든 정규 분포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목적은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꾼다. 됐지?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 상황에서 요 3이라는 놈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산하고 4라는 놈이 어디로 가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의 넓이를 계산하면 그거는 여기에서의 넓이랑 같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정규 분포가 존재해 지금 n, 잠깐만. 지금 여기에서 다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 잠깐만. 얘기를 다 하는 거지, 그지? 자, 봐봐. n, 시그마의 제곱이 존재한다고 해보자. 됐지? 근데 나는 얘를 뭐로 바꾸고 싶은 거냐면 평균을 0으로 바꾸고 분산을 1로 바꾸고 싶은 거야. 됐지? 돼서? 자, 그래서 봐보자. 얘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확률 변수 z라고 적어주거든. 정규화 된 얘는, 표준화 된 얘는 z라고 불러. 됐니? 그래서 z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우리가 z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바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요건 외워야 돼, 얘들아. 요건 외워야 돼.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은 외워줘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건. 요건 외운다. 이거 못 외우면은 이제 여기 뒷단은 다 못한다, 알았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책에는 우리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고 나와 있지, 그지? 그걸 외워주면 돼. 됐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x의 평균이 m인 거잖아. 그랬을 때 z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됐지? 자, 그러면 z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의 평균을 계산하자 이 소리가 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 시그마 분의 1에 2에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얘가 몇이지? m이지 지금. 그러면 무조건 몇이 나와? 0이 나오지. 뭐와 관계없이 얘가 평균이 몇이든 간에 무조건 0이 나온다고. 이해돼? 그러면은 평균을 0으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분산도 계산해 볼까? 분산 계산 뭐가 나와?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근데 얘가 뭐야? 시그마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시그마가 뭐든 간에 얘도 무조건 몇이 돼?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다. 뭘 이용하면? 이렇게 바꿔주면. 확률 변수 x를 시그마분의 x-m으로 확률 변수 z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 됐지? 그러면은 정규 분포상의 확률이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확률을 계산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한번. 잠깐만, 책에 얘가 없나? 적당한. 잠시만. 그러면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다. 한 문제만 하면 나오니까 그냥 가자. 자, 16번 볼게. 알았지? 자, 16번 보자. 한 문제만 하면 나오니까 한 문제 하고 넘어갈게. 자, 봐봐. 정규 분포가 있대, 지금. 정규 분포가 있는데 얘는 n,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가 있대.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에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됐지? 정확하게는 못 그리지만 우리가 요렇게 생겼다는 건 알고 있다고. 요렇게 x축이 있을 거고 종 모양의 그림이 나올 건데 m에 대하여 어떤 애인 대칭인 형태가 나오겠구나. 됐지? 물론 시그마에 따라서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고, 그지? 어쨌든 요 따위로 생긴 얘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x가 1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럼 봐봐봐.
12의 왼쪽에서의 넓이와 18의 오른쪽에서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가 여기쯤에 있다고 쳤을 때 요 넓이랑 됐지? 18이 여기쯤 있다고 쳤을 때 요 넓이가 서로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돼. 그러면 12랑 18의 중점이 누가 나와야 되겠어? m이 나와야 되겠지. 애초에 m에 대하여 뭐라는 걸 알고 있을까? 우리는 대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m은 몇이 나오겠다? 15가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m은 15다. 당연히 m만 물어보겠지. 시그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치? 문제 없니? 자, 17번 봐. 17번 봐. 자, 정규분포 문제는 끝났어. 아까 그게 끝이야. 알았지? 물론 거기서도 좀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려면 출제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래프 보고 너네가 대칭성이나 뭐 이런 거를 보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거든. 좀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자, 보자. 17번 보자. 자, 확률변수 x는 지금 뭘 따른다 그랬냐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40,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됐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2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자. 요거인 거야. 됐지? 이게 되게 실생활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는 거거든. 대부분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 잘 봐. 물론 우리의 원래의 목적은 이건 거야. 요 자식에 뭐 하면 돼?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확률 밀도 함수에. 이 자식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림을 그릴 거고. 그럼 뭐 대충 여기쯤이 40일 거고, 그치? 맞지? 그랬을 때, 요 확률을 계산하라는 건 여기쯤에는 25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넓이 한번 계산해봐. 이게 되는 거라고. 그치? 근데 이거를 못한다고. 이 함수가 더럽게 복잡해가지고. 됐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주자? 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준다. 됐지? 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볼게. 표준 정규 분포는 0,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자? Z를 뭐로 바꾼다?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으로 바꾼다고. 알았지? 자, 그러면 봐봐. 쭉 따라와봐. 얘가 확률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됐지? 자, x에는 몇이 들어가? 25가 들어가면 돼. m에는 몇이 들어가? 40이 들어가면 돼. 시그마에는 몇이 들어가? 10이 들어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는 10분의 25 마이너스 4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z는 됐니? 물론 여기도 엄밀히 적다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적어야 되지만 그게 z인 거니까. 그지? 자, 그리고 여기는 40 마이너스 40 10 이렇게 된다는 의미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5부터 z가 0까지 들어갈 확률을 계산하라는 의미다. 됐지? 자, 그러면 얘 표준 정규 분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0일 거 아니니? 0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자, 여기의 넓이를 계산하라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문제다. 그런데 대칭이지? 음수다 양수로 보내야 돼? 0부터 어디까지 이거밖에 표는 안 주어져 있어? 근데 얘는 0부터 1.5까지의 확률과 같을 거다. 넓이가 같겠다. 근데 여기가 표에 나와 있다. 표에 몇이라고 나와 있어? Z가 1.5일 때 0부터 1.5까지의 넓이가 0.4332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요 확률은 0.4332가 된다. 됐지? 그래서 답은 이거의 확률이 0.433이겠구나.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이것만 외우면 되게 쉬워. 알았지? 자, 그러면 2번 한번 봐봐봐. 자, 봐봐. 2번 뭐하라 그랬냐면 x가 자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보지. 표준화 하겠지? 자, 표준화 해주면 z가 크거나 같다. 됐지? 자, 공식 몇이야? 몇 먼저? 60 됐어? 빼기 몇? 평균 됐지? 분모에는 표준 편차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몇이다? 결국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계산하라는 건 무슨 소리가 돼? 표준 정규 분포에서 2 잡았을 때 여기 넓이 계산해봐 이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그치? 근데 항상 0부터 밖에 안 주어진다고. 됐지? 근데 0부터 2 여기에 넓이는 주어질 거라고 문제에서. 근데 두 개를 더한 건 항상 몇이어야 되니까
0.5여야 되니까 여기의 넓이는 0.5에서 빼주자 2까지의 확률을 됐지. 근데 2까지의 확률이 0.4772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몇이냐? 0.0228인 맞나? 맞지? 0.0228 요렇게 나오겠다. 문제 없니? 일단 시간 되는 대로 좀 해볼게. 자, 18번 한번 봐보자. 18번. 자, 18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 확률 변수 x는 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50,5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했더니 0.0013이 나와야 할 때, 자, k가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 됐지? 자,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가 나오면 항상 뭐 해준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준다, 우리는. 그치? 자, 그러면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자, 정규 분포 0,1의 제곱에서 누구의 확률을 계산해라? z가 크거나 같다의 확률을 계산하자가 되는 거라고 알았지? 자, 뭐가 들어간다? k-50 나누기 5. 됐지? 5분의 k-50. 자, 이거의 확률을 계산했더니 0.0013이야 이런 의미가 된다고. 됐지? 자, 그럼 봐보자. 우리가 얘는 표준 정규 분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맞지? 여기가 0일 거고. 맞니? 자,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어느 쪽? 오른쪽의 넓이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요 숫자는 여기랑 여기 중에 어디? 1번, 2번 어디에 있어야 돼? 자, 다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있다고 치면 이미 여기가 0.5잖아. 이렇게 넓이를 계산하면 0.5가 넘어야지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어서, 그치? 5분의 k-50이라는 놈이 여기쯤에 있어서 여기 넓이가 0.0013이어야 되겠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넓이가 몇이 돼야 돼? 0.4987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맞지? 0.4987이 되려면 z가 몇이 돼야 된대? 3.0이어야 된대. 됐지? 그러니까 얘가 몇이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 3이어야 돼. 이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k는 몇이 되겠다? 65라는 숫자를 가져야 되겠구나. 가 되면서 끝나는 거다. 됐지? 자, 볼게. 자, 어느 고등학교 2학년은 1000명이 있대. 됐지? 자, 1000명이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얘네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자, 평균 164, 표준 편차는 5.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표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됐지? 자, 그랬을 때 뭘 구하자? 1번. 키가 170 이상인 얘들은 자, 전체의 몇 %인지를 계산해 보자라고 돼 있어. 그러면 뭘 계산하면 돼? 확률 변수 x가 17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봐볼게. 확률 변수 x가 17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를 나는 계산하고 싶어. 계산이 안 되니까 뭐 해주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자. 됐지? 그러면 여기가 z로 바뀔 거고 크거나 같다 5분의 170 마이너스 16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z가 크거나 같다 5분의 6이니까 1.2 이렇게 되는다는 소리네. 그러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2 됐을 때 여기가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0부터 1.2까지가 문제에서 몇이래? 0.3849래. 그치? 여기가 0.3849가 나와야 된대.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0.5에서 0.3849를 빼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 5, 1,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0.1151이 나온다. 자, 두 번째. 자,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이 몇 명인지를 계산하래, 이번에는. 이거 퍼센트 구하라고 했으니까 11.51%라고 얘기해야 되지. 100 곱해서. 그치? 자, 두 번째는 확률 변수 x가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을 계산하자. 확률 계산한다면 뭐하면 거기에 사람 수를 곱해주면 전체 인원수가 나오겠지? 맞지? 자, 확률 계산해주면 얘는 160 마이너스 164 분모가 5 z 170 마이너스 164 분모가 5 요거 계산을 하는 소리가 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0.8이 되는 거고, 그지?
여기는 1.2가 되는 거지. 요걸 계산하지.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 나중에는 안 그리겠지만 처음엔 좀 그려줘야 돼. 자, 여기가 마이너스 0.8이야. 여기가 1.2가 돼서, 자,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네. 그러면 가운데 뚝 잘랐을 때 여기는 그냥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지. 0.3849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지? 여기는 0부터 0.8까지의 넓이랑 똑같겠지? 0부터 0.8이 0.2881이래.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확률이 되는 거네. 0, 3, 6이니까 7, 5니까 6. 이렇게 나올 거고, 그지? 여기에 몇을 곱하면? 1000을 곱하면 사람 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673명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마무리되는 거다. 자, 볼게. 우리가 320명을 뽑는 어떠한 시험이 있었대. 근데 2000명이 응시를 했대. 됐지? 자, 볼까? 320명이 합격자 수인데 여기에 2000명이 응시를 했대. 됐지? 자, 그러면은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는지를 따져보자. 2000명 분의 320명 안쪽으로 들어와야지 우리는 합격인 거지. 그치? 등수를 따지자면 2000분의 320 안쪽으로 들어와야 될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100분의 16이 되니까, 그지? 0.16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자, 0.16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응시자들은 평균이 450점이고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자,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됐지? 자, 그러면 이 소리가 되겠네, 결론은. 확률 변수 x가 어떤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했을 때, 됐지? 이게 점수겠지, 그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를 계산했을 때 확률이 0.16이 나오면 걔가 마지막으로 합격한 애의 점수가 k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돼서? 요게 0.16이 되는 k를 구하자, 이런 의미가 돼. 자, 그러면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k 마이너스 450, 75. 이게 0.16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일을 찾자는 소리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뭐 당연히 여기쯤에 있을 거라는 건 보이지. 75분의 k-450이 돼서 여기가 0.16이 나오고 싶다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가 몇이 돼야 돼? 0.34가 나와야 되지. 0.34가 나오는 곳이 몇이래? 1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k는 몇이 된다? 450에서 75를 더한 값이 된다는 소리겠네? 맞지? 그래서 525점은 받아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문제 없니? 자, 보자. 우리가 두 개를 배웠어. 현재까지. 분포에 관해서. 자, 이항 분포라는 걸 배웠고 정규 분포라는 걸 배웠어. 뭐 정규 분포는 물론 표준 정규 분포도 다룰 수 있어야지만 그건 어쨌든 정규 분포 중에 하나의 일부분인 거니까, 그지?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를 다뤘다. 자, 두 개를 한번 다시 총정리 좀 해보자, 알았지? 자, 일단 이항 분포는 뭐였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지, 그지? 이선 확률 변수지, 그지? 자, 이런 거였지. 어떤 사건 A가 있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시행을 해보자, 그지? 자, 독립적인 어떠한 시행을 총 n회 시행해보자. 됐지?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특정한 사건 A가 발생한 횟수라고 가정을 해볼게. 됐지?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b에다가 n, p 이렇게 적어주지. 그리고 이렇게 적었을 때 이거의 평균은 np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지? 이거의 분산은 npq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여기서 q는 1-p겠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지? 자, 그리고 정규 분포를 보자면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에 대해서, 그지? 확률 밀도함수 fx가 뭐 들어온 거 있었지?
뭐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뭐시기 뭐 그거 그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얘를 정규분포다라고 불러주고 그치? 그 정규분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될 때 이렇게 적어준다. 됐지? 그래서 얘를 보통은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0, 표준 정규분포 0,1로 이렇게 변형해서 그지? 그래갖고 뭐 어떠한 이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을 됐지? 우리는 z가 k-m 시그마의 확률로 계산을 해서 확률들을 계산했었다.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요거 두 개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 지금. 완전 다르잖아? 아예 다르지. 얘는 일단 확률 변수 자체가 얘는 뭐 무슨 확률 변수야? 얘는 이산 확률 변수잖아? 확률 변수 얘는 아예 연속 확률 변수잖아? 완전 성질이 다르지? 자, 그런데 됐지? 그런데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이 시행 횟수 있지, n번. 이게 충분히 크다면 됐지? 그러면 이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성질이 있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고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어보자. 주사위를 내가 100번 던졌을 때 됐지? 주사위를 100번 던졌을 때 쉽게 가자. 2분의 1이 제일 쉽잖아. 2분의 1 짝수. 자, 짝수의 눈이 나온 횟수.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자. 됐지? 그러면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오케이. 그리고 100, 2분의 1을 따르고 있겠구나까지도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확률 변수 x가 60번 이상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돼서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되긴 하지. 우리는 이항 분포 상황에서의 확률은 뭘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래갖고 뭐 100시 60, 2분의 1에 60, 2분의 1에 40 더하기 이게 60번 나올 확률일 거고 100시 61, 2분의 1에 61, 2분의 1에 39 쭉쭉쭉쭉쭉 가겠지? 100시 100, 2분의 1에 100제곱 이걸 다 더하면 되지. 가능하겠니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이것만 계산해도 깝깝하지? 그지? 100부터 41까지 곱한 다음 100부터 41인가? 40개를 할 거야. 100부터 30, 어쨌든 100부터 시작해서, 그지? 총 40개를 곱한 다음에 199, 98, 40개 곱한 다음에 그거를 40부터 1까지 곱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거부터가 일단 연산이 안 되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 상황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는 쉬운데 막상 어떠한 특정한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의 값을 갖는지 확률을 계산해보자. 이건 너무 어려워. 됐지? 이건 너무 어려워. 그런데 100번은 어쨌든 그냥 나오는 건 대부분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어차피 이거 계산한다는 걸 너네에게 출제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봐봐. 얘는 횟수가 충분히 크니까 얘는 근사하게 뭐가 된다? 정규 분포라고 생각해도 좋다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정규 분포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야? 평균과 분산이잖아. 그러면 평균, 두 개 곱하면 평균 나오잖아. 5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분산은 1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5잖아. 5의 제곱이 된다.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정규 분포에서 6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자. 이거는 쉽거든.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잖아. Z가 될 거고, 뭐 60-50 잡을 거고, 여기 5 잡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0.5에서 0부터 2까지 확률 빼면 되지. 0부터 2까지 하면 0.477이거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0. 몇이냐? 0, 2, 2, 8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엄청 유용한 거거든? 실생활에서 생각해보면 엄청 유용한 거야. 주사위 100번 던질 때 우리가 이게 60번 이상 나올 확률이 몇일까? 계산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렇지? 근데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고, 그렇지? 그래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기 쉽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싹 섞어주면 이번 단어는 끝나는 거다.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다, 내용은. 됐지?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 21번. 여기 477 이거 맞나? 맞겠지 뭐. 자, 보자. 21번 봐볼게. 자, 확률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대. 자, 이항 분포를 따러 600, 5분의 2라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상황에서 자, 1번 확률변수가 204부터 x가 264까지 될 확률을 계산하자라고 돼 있다. 계산이 불가능하다. 60시 204에 5분의 2에 204제곱 5분의 3에 600-204 이거를 264까지 쭉 계산하면 되거든. 불가능하니까. 자, 그런데 이항 분포에서 n이 600이라는 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그지?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해도 좋다. 됐지? 이 정규 분포의 평균은 요거 두 개 곱해주면 평균 나오지? 그지? 그래서 평균부터 좀 계산해 주자. 자, 평균은 600 곱하기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 240이 나오겠지? 얘는 평균이 240이고, 그리고 분산은 240에서 5분의 3 한 번 또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은 이거 약분하면 몇이냐? 48인가? 맞니? 48 곱하기 3이지? 그러면 얘는 16 곱하기 3의 제곱인 거네? 그러면은 4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 거네? 어차피 표준 변체 알아야 되니까 제곱 형태로 바꿔야 돼. 12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따르겠구나. 됐지? 그러면 이항 분포 상황에서 이거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나 이 정규 분포에서 이거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야. 됐지? 자, 그러면 얘는 확률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204 마이너스 240 12 Z 264 마이너스 240 12. 자,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계산해 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Z가 여기 24니까 2까지 요거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0부터 3까지의 확률 두 개 더하면 되겠네? 그치?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고 3까지의 확률이 0.4987이래. 요거 두 개 더하면 답이 나온다. 됐지? 더해주면 9579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0.7959가 나온다. 문제 없지? 자, 다음 거 봐볼까? 25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보지. 뭐하러 문제를 두 개나 했을까? 똑같은데. 정규분포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겠네? 그치? 자, 계산해주면 Z가 나올 거고 252에서 240 빼면은 12가 되고 12분의 10이니까 1이겠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면 돼, 그치? 그럼 얘는 0.5 더하기 0부터 1까지의 확률이지. 0.3413이었나? 맞지?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0.8413이다. 이렇게 나오면 마무리 되겠다. 자, 밑에 거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볼게. 한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더니 치유될 확률은 0.6이래. 됐지? 자, 근데 150명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요거부터. 그치? A라는 환자가 약을 먹었어. 치유될 확률이 0.6이야. 근데 얘가 만약에 치유가 됐다고 쳐보자. 그랬을 때 B라는 환자에게 약을 먹였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이 변화가 없어야지, 당연히. 얘가 치유가 되든 안 되든 B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자, 각각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약을 투여한다는 행동을 내가 150번 시행을 했을 때, 그치? 치유된 사람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으면,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된다? 이항 분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분포는 이항 분포를 따라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시행 횟수는 150명에게 투여할 거니까 150 0.6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0.6의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잖아. 평균과 분산부터 계산해 보자. 자, 평균은 150에다가 0.6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90이 나오겠네, 그지?
자, 평균은 90이 될 거고. 자, 다음 분산 계산해 줘야 되지? 그러면 분산은 90에다가 0.4를 곱하면 되니까 9, 4, 36이 되는 거네. 그렇지? 6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 그러면 이 정규분포 상황에서 우린 뭘 계산하자? 확률변수 x가 9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확률변수 x가 9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해주면, 그지?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주면 얘는 99-90, 9분의 6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9분의 6이면 1.5겠지. 됐지? 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자는 소리야. 그거는 0.5에서 빼주면 된다. 0부터 1.5까지의 확률을. 그치? 근데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0.4332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0. 몇이냐? 668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요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넘어가 되지? 왜 668이냐? 0.0668. 자, 밑에 거 세 문제 해보자.